네, 반갑습니다. 7월 13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일단은 저항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일도 과연 올라갈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걱정거리가 좀 생겼죠. 일단 저항선을 돌파해서 넘어가면 참 좋긴 하겠는데, 저항선이라는 부분이 좀 약간 두껍게 또 강하게 무겁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살짝 옆으로 틀거나 아니면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수급 주체는 좋습니다. 지금 매수세를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오게 됐고, 그런 부분들이 연속적인 상승을 만들어냈다. 이런 것들은 일단 시장에게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주체에 대한 그런 내용들, 또 어떤 종목들 매매했는지 알아볼 거고요. 자, 일단 계좌가 많이 회복이 되고 있을 겁니다. 어쩌게 생각한다라면은 일단 하락하기 이전,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정도 수준의 그런 계좌 상황을 이미 다 회복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계좌 회복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중소형주라는 이야기죠.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별 재미가 없을 거예요. 계좌가 회복이 안 됐다거나 그냥 유지가 되고 있다거나 그런 상태일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이 조금 올라오는 시점에서 대형주들은 받쳐주는 역할만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이 조금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서면서 뭐 2%든 5%든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으로 이런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좌 회복은 일단 중소형주가 담당했다. 그러니까 계좌 안에 중소형주가 없다라면 약간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 전반적으로 차트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상황 먼저 보시면은요, 저항선에 딱 부딪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저항선이 나올 때는 단기적으로 이제 매도가 좀 출회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약간 주춤하는 경우들이 좀 생기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어제부터 올라가서 한 방에 뚫어버린 모습이었다면 오늘 틀림없이 조정이 나왔을 거예요. 음봉이 떨어지거나 그런 형태의 조정이 나왔을 텐데, 어제 조금 올라오고 오늘 갭으로 뛰면서 주가가 한 번 더 올라서면서 저항대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되니까 자, 지금 수급도 받쳐서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RSI 지표도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정도는 올려줘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뭐 올라간다고 해서 5일선과 21선의 데드크로스가 바로 골든크로스 전환되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그래도 21선을 넘어섰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으로도 시장이 가지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대감은 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21선 저항도 있고, 또 한 가지 저 위쪽 3300포인트 정도대에서 나타나는 전고점에 대한 저항도 제법 두꺼운 편입니다. 그렇다면 상승이 나가더라도 좀 제한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자, 올라가게 된다면은 양봉의 크기가 크지 않은 형태, 즉 캔들이 작은 형태의 모습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상승폭 같은 경우가 0.5% 미만 이런 식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한다기보다는 몸통을 좀 작게 해서 살짝 올라가면서 추세를 끌고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옆으로 서게 되면서 주가가 조정이 좀 들어갈 수 있는데요.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오늘 저점 구간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을 본다면 3250, 한 5포인트쯤 되겠죠. 조금 올려서 3255포인트. 자, 그 정도 라인대 조금 더 여유있게 본다면 326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의 지지선이 형성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리 저항권에 들어갔다 해서 한꺼번에 주가를 밀어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 고점 이후에 조정 들어갔죠. 그 다음에 반등 나갔는데 직전 고점을 탈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정이 들어갔을 때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요, 저점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지지라인대가 지금 3220, 그 다음에 그 위쪽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3250에서 3260까지 포인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조정으로 횡보가 들어가면 괜찮은데, 지지선을 깨고 들어가면서 저점을 다시 한번 이탈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약간 추세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은 일단은 조정보다는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근데 주가의 흐름은 일단 단기적으로 좀 내가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이 드는 시점이라면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도 어느 정도 무시할 수는 없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코스닥의 상황을 좀 보시면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긴 한데,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외국인 매도가 들어온 부분들, 즉 매도가 나온 것보다 매수가 들어오면서 최근에 주가를 올려준 상황이 훨씬 더 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추가 상승이 나타났을 경우에 RSI 지표를 통해서 주가가 약간의 부담감, 즉 과매수 국면 들어가는 모습에서 부담감이 있을 수 있겠고요. 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조금 팔고 많이 샀다. 이것은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렇게 된다라면 일단은 코스닥은 잘 가는데 코스피는 못 간다? 이거는 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코스피가 조정을 받는 상황보다는 뭐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약한 조정을 통해서 횡보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그 사이 동안에 투자 심리라든지 또는 투자 자금들의 이동을 통해서 코스닥 종목들, 중소형주들이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최근에 조정 이후에 계좌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확인해 본다라면 중소형주들이 올라가면서 계좌를 좀 복구해주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하게도 네, 시장의 어떤 상승 담당 포인트는 중소형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밑으로 빠지는 그런 형태의 어떤 부담감만 안 가지고 있다라면 코스닥 즉 중소형주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급동향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이 수급동향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일별 현황 한번 살펴볼게요. 외국인들 매도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7월 8일과 7월 9일 즉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에서 나타난 물량이 무려 한 1조 8천억이 넘는 수준 맞죠? 1조 8천억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매수가 들어온 것은 3천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라면 7월 7일 8일, 9일 이렇게 되면은 거의 2조 원 정도로 쏟아부은 상황인데 3천억밖에 매수가 안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팔고 조금 사서 주가 올려놓고 다시 또 때리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즉 대형주에 나타나는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 뭐 새로운 추세라든지 뭐 돌파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뭐 계속 빠지게 되면 불안하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를 통해서 다시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다시 때리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반등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일 정도 됐을 때 일단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거래소 쪽에서 더 강하게 들어오게 된다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거래소 쪽에 외국인 매수가 한 5천억, 6천억 이상 또 내일 들어와 줄 수 있다라면 주가도 많이 올라갈 테고요. 저항대도 돌파하게 될 테고 좀 안심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7월 7일과 이제 8일, 9일 이 사이를 보게 되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지금 7월 7일 같은 때도 1,700억 매수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번에 오늘 같은 날 1,600억 매수가 들어왔죠. 둘이 합치면 3,200억, 3,300억이 넘죠. 근데 지금 그동안 매도가 나간 것은 3,000억이 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수가 매도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중소형주 쪽으로 자금들이 그만큼 많이 이동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주 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래소 쪽 물량 팔아가지고 코스닥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지만 오늘 시장 상황에서의 수급 동향을 보시면 일단 우상향 패턴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뭐 물량이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패턴 유지하고 있으면은 일단 내일까지는 긍정적인 방향들을 생각하시는 것은 괜찮겠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볼게요. 코스닥 별거 없죠? 네, 그냥 근데 이제 약간 특징적인 것은 이제 CGN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처럼 약간 애매한 그 델타 바이러스 관련한 부분들의 종목군들이 조금 내리는 그런 형태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포장지 관련해서 대형 포장 같은 경우 계속 올라갔었는데 끝났죠? 네, 주가가 또 떨어지는 모습들. 그래서 델타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 또 길게 지속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요만큼 올라가긴 했는데 이건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주가가 만약에 내일이라도 음봉으로 떨어진다거나 상황이 바뀌게 된다면 즉 8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종목은 매도를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요. 어제 매도를 하셨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같이 보시면 뭐 네이버 같은 경우가 지금 5%대로 올라서면서 짱 하고 치고 올라갔습니다. 카카오 뛰어넘었어요 다시. 그래서 지금 이게 되게 재밌는 국면이 된 거예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들고 가셔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고가 나오는 모습들.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 두 개를 봤을 때 네이버가 더 잘 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덜 올랐다는 거. 요거 하나뿐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요. 많이 올랐다는 거죠. 많이 올랐고 카카오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카카오는 못 올라가고 네이버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것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LG화학은 떨어졌지만 삼성 SDI는 올라갔어요. 이건 무슨 의미죠? 네.
배터리 쪽 관련한 부분에서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오늘은 특별한 거 없었어요. 아시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 LG화학 둘 다 비슷한 배터리 분사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갖고 있고 삼성 SDI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체품으로 삼성 SDI에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을 읽어가는 방법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료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투자자들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참고해 보시면 이 대형주 종목군들의 움직임들 보실 수 있겠고요. 대형주들의 반등이 많지가 않아요. 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되게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대형주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그냥 그래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계속 난 장기적으로 들고 갈래, 그래도 계속 가져갈래, 그러면 상관없겠지만은 그런 거 아니시라면은 글쎄요, 뭐 비중을 계속 줄이시는 것, 지금까지도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또 계속 이제서라도 비중을 줄이시려고 한다면 또 이게 조금 애매하실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좀 알아서 좀 잘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동안 이제 제가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여기 대해서는 이제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에 대한 관점들은요, 어쨌든 지금도 좋지 않다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죠. 매매 동향 보시면 지금 기관쪽 레버리지 샀어요. 네이버 잔뜩 샀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LG전자, 아무래도 금융투자 쪽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버리지, 삼성전자. 주가 올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연기금 쪽에서 네이버 매수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연기금 애들은 웬만하면은 이렇게 공격적인 매수 잘 안 하는데요. 자, 삼성 SDI, 네이버 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갔고, 현대차, LG 이노텍 등등은 매도로 딱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 쪽은 조금 달라요. ETF 쪽 매수가 조금 더 많은 편이고요. 레버리지, 코스닥도 그렇고, 코덱스도 그렇고요. 이 전체적으로 이제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2차전지 관련한 부분에서의 매수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쪽에서는 2차전지 관련한, 즉, 뭐,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관련한 부분에서의 단기적 주가 상승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딱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투자도 뭐 일단은 물량을 그렇게 많이 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의 주가 상승을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이 공격도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상황이 변했을 때 바로 포지션을 바꿀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외국인들 한번 볼게요. 카카오를 매도했어요. 네,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오늘 매수 좀 많이 들어가서 오늘 2.5% 정도 올라왔죠. 그 다음에 네이버 매수 들어갔습니다. 5%대. 자, 이대로만 계속 간다 그러면 네이버가 하이닉스를 제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네이버도 상투권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긴 합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관련한 종목군들, CS 윈드라든지 이런 것들 매수가 들어가긴 했는데, 지금 이런 종목들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직전 고점부터 형성된 이 저항대 굉장히 두꺼운 편이고요. 수익이 지금 바로 또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기대감을 크게 가져가기 좀 어렵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인버스 팔아먹는 부분이 있었고요. 레버리지 매수한 게 좀 있었거든요. 외국인들은 ETF 쪽 잘 안 산다는 걸 참고해 보신다라면 이거는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HMM은 팔아먹은 모습인데, 야, 이거 조금 위험해지고 있어요. 지금 일단 신저가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뭐 41,000원대 이렇게 주가가 이탈해버리게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셨다 하더라도요, 저렇게 61선 깨고 내려가서 주가가 이탈되기 시작하면은요, 주가 형태 자체도 읽어질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한번 상투 만나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41,000원 지지선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를 따라서 계속 보시면 되겠고, 지금 수급상에서 봤을 때는 내일까지도 주가가 상승한다 쪽에 베팅들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까지도 추가 상승을 통한 그런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상승한 이후에 저항권대에서 어떤 식의 물량이 쏟아질 것인지, 그냥 놔둘 것인지, 아니면 쏟아내서 다시 밑으로 밟아줄 것인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관점들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오늘은 수고들 많으셨고요.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회복 기간을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럴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요. 뭐 추가 매수가 됐든 아니면은 홀딩이 됐든 잘 데려가시면서 계좌 회복에 집중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종목들 막 데리고 오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신규 접근을 하는 종목들을 굳이 매수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는 구간이니까 기존에 있는 종목들을 통해서 일단은 포트폴리오,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 그런 내실을 먼저 다지는 쪽으로 먼저 집중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은 결과 계속 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